총괄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61번, 63번, 64번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저들이 캠프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 선대위는 시끌벅적합니다.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영입한 인사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캠프에는 윤상현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 총결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표해 주신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가치 지향에 있어서 똑같다. 반면 아직까진 좀 한산한 곳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위한 추대위가 어제 꾸려졌는데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다 보니 함께할 거라던 정치 거물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추대위 선포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학규 전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가 문제다. 우선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걸 표명을 하는 것이 첫째고.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대행뿐이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버틸 수 있는 맷집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맷집이 많이 생겼다.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죠. 고건 총리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이런 말. 내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연설이 대선 출마용이라고 보고 침묵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오늘 한미연합사를 찾았거든요.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자, 어떤 맥락을 읽으셨습니까?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김보엽 의원님. 저는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있어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정말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 계속 대통령 나갈지도 몰라요 라는 거를 쇼를 하고 다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덕수 총리가 늙고 어리석고 고집센 당나귀 같다라는 논평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 당신은 40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잘 집에 데려다 놓고 푹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당나귀의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이 당나귀가 자기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길을 찾아 어디든 가면 주인이 알아서 따라오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기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유재 의원님. 지금 명확하게 좀 대선 행보를 일단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까지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지율 추이를 지켜본다. 예.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단순히 국민의힘 경선에 안 들어와서보다도 그것도 좀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정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돈, 조직, 정치 경험 모두를 갖춘 108석 강한 정당의 후보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권한대행 딱지가 떨어진 민간인 신문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서 장을 겨룰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지난 공직 생활 동안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여러 가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예. 어쩌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하고 계신 역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시는 것이 공직자로서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증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건지 제 군번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하세요? 예, 저는 1073043063. 예. 05-7603-4644. 제가 이상한 거군요. 예. 저는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한미연합사 방문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소개만 하면서 좀 더 인상 깊게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간을 읽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상호 관세 이 국면에서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관세에 있어서 맞서지 않겠다라고 약간 저자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한미연합사 이렇게 방문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상호 우호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3-7608-382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럼 양쪽 역할을 다 하면서 국무총리의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저런 일정 소화한다면은 저는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다 불출석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 중에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다수당들의 의견도 드러내고 듣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권한대행의 역할만 그게 의전도 받고 좋으니까 그런 역할만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일정 소화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연설 요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시정연설 나와서 그냥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만 또 보이겠다는 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목소리를 오롯이 받아내서 그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 협상, 그 목소리를 받아낸 외교적 행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군대 다녀왔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군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집에 와서 군번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1979년 11월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요. 그 뒤에 거의 반세기 만입니다. 46년 만인데 총리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경안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출마나 불출마 뭐 이런 얘기는 언급이 없겠죠. 당연히 뭐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출마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요. 시정연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재하 위원님. 시정연설 하시면 지금 뭐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거센 정치적 공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 이전까지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정 짓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만 주로 하실 텐데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등 이제 다른 정당들이 정치적 공격을 거세게 입장을 밝혀라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거세게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국 민주당 등에게 두드려 맞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저는 딱히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 내일 시정연설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지지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덕수 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치 때문에 시정연설을 거부해서 한 적은 있거든요. 대독한 일이죠. 당시의 모습을 보고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침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뛰어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맞으러 오는 느낌이거든요. 나를 때려달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매 맞겠다는 사람 때려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딱 보니까 11월 4일이잖아요. 비상계엄 있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나 비상계엄으로부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 지금 대통령 나오라고 하고 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오늘 지금 작년 11월 4일 기준으로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대통령께서 나가서서 그 야당 의원들의 얘기도 좀 듣고 직접 시정연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런 설득 하나 못 해내는 국무총리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책임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내일 어떤 시정연설을 할지 뭐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좀 빠져가지고 뭔가 그런 그 위주로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대응하겠다, 뭐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도 나쁘게 평가도 안 하는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할 말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침묵 입장이고요.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어떤 입장인지는 내일 아마 의원총회 통해서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내일 한덕수 총리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좀 늙고 추레하고 기운 없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일 시정연설을 하면서는 어울리지 않게 마구 소리도 지르고 뭔가 단호하고 기운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머리에도 뭐 좀 더 칠하고 올 것 같고요. 아까 손학규 그분이 맷집 얘기를 하셨는데, 맷집 좋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마동석 같은 분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맷집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좀 이상한 게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에는 시정연설 안 나오고 본인은 대독하러 나오고, 근데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본인은 현장 행보하고 대정부 질문은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권한대행 되니까 시정연설은 나오겠다는 건 아닙니까? 예. 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야당이 그냥 가만히 있고 입만 침묵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때릴 땐 때려야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에 한덕수 총리를 아주 매섭게 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연설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 반드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니까 하는 것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는 순간 더 때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분명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역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경계하는 것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일 수밖에 없고요. 입장들이 쭉 나왔는데 한 번에 들어보고 유재호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중요한 사명을 할 책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문제는 고려의 대상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사례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 조직, 정치 경험이 없으면 대선이라는 이런 큰 정치 이벤트에 완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지금 경선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구심력에 따라서 그냥 흡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30초 남았는데 한 말씀 듣고 끝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 위기 관리를 잘했다고 했지만 위기를 자초한 인물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헌법 체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이고 60일 동안 위기 관리하라고 했더니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해서 나온다고 한들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